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부터는 3과목 들어갑니다. 3과목이 마지막 과목이죠. 우리가 3과목은 부동산이라는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진짜 암기할 내용도 적고요. 그리고 뭐 계산 문제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없고 암기할 것도 적고, 따라서 무슨 과목이 되겠습니까? 전략 과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단 이제 여기 1장 부동산 펀드 법규에 보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고 해서 부동산에 관한 상당히 많은 용어들이 나와요. 저도 처음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진짜 무슨 중개사 시험인지 이게 펀드지 시험인지 헷갈리겠다 싶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점점 안 나오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겁먹지 마시고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만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만 잘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표 유형 문제부터 보죠. 여러분들 교재 276페이지에 대표 문제 갑니다.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투자 대상으로는 부동산 당연히 되죠. 그런데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라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증권,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증권 and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펀드의 대상입니다. 다시요. 어떤 거요? 부동산 실물,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뭐 전세권, 임차권 이런 권리,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그리고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부동산의 가격 변동을 지수로 하는 파생상품,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된다. 두 번째, 부동산 펀드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건 앞에서도 우리 했었어요. 제가 왜 1과목 할 때 1과목을 잘하는 게 정말 우리는 이 합격을 좌우한다 그러는 게 이거 여러분 다 있었어요. 그죠? 자, 국내에 있는 부동산은 얼마고? 3년. 그 다음에 국외 부동산은 집합투자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요거 두 가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동산 펀드 자산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뻥치시네. 얘가 답이고요. 10%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 동일증권 10%, 동일증권 10%.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4번에 보시면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펀드에 50%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집합투자업자가 자산운용사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한 자산운용사, (50%)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부동산 펀드가 펀드에다 투자할 수 있어요. 그 동일 펀드가 10%예요. 됐죠? 외우셔야 돼요. 동일 펀드 20%. 쏘리. 큰일 날 뻔했네. 동일 펀드 2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세 가지를 잘 외워 놓으셔야 돼요. 동일 증권은 10%, 동일 자산운용사는 50%, 동일 펀드는 20%예요. 아시겠죠? 예. 각각 펀드 자산 총액의 10%, 20%, 50%예요.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요게 이제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우리 그것도 좀 봅시다. 어디 좀 봅시다. 설명 주세요. 오케이. 여기 있잖아요. 우선 동일증권한도 10%, 그 다음에 동일 법인한도 20%. 요거하고 요거 차이 아시죠? 그죠? 예. LG전자에 10%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란 주식에 10% 투자할 수 있는 거고, LG전자가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20%. 오케이. 내 펀드의 10%, 내 펀드의 10%를 LG전자에서 사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G전자가 발행한 주식의 20%를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각 공모부동산 펀드, 자, 요 앞에 요렇게 그냥 전체 펀드 자산 총액으로 동일법인 이렇게 하면은 요게 되는데요. 각 공모부동산 펀드 자산 총액이 되면은 동일법인 한도가 얼마가 됩니까? 10%예요. 아시겠죠? 예. 그다음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요거 중요하죠. 지금 순자산 총액의 100%고요. 사모펀드는 400%. 그 다음에 자 여기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그랬어요.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동일한 자산 운용사의 50%. 그 다음에 각 공모부동 펀드 동일한 펀드의 20%. 그렇죠? 그 다음에 공모부동산 펀드 빼고 그냥 집합투자증권의 자산 총액의 4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있는 펀드에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거는 40%. 그렇죠? 되셨죠? 이런 숫자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가봅시다. 부동산 펀드의 특례에 대한 내용 등 틀린 것. 자, 보고서 2개 있어요. 실사 보고서가 있고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실사 보고서예요. 바꾸지 마시고요. 두 번째, 금전 차입이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펀드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운영 특례로서 당해 부동산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를 알아야죠. 차입 한도는 200%. 대여 한도가 100%입니다. 대여 한도 100%.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차입이 200, 대여는 100. 그 다음 3번도 많이 나오는 건데요. 부동산의 개발, 부수 업무, 관리 계량, 부수 업무, 임대 및 부수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이 가능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안 되는 거, 위탁이 안 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위탁 안 됨. 뭐가 위탁이 안 되냐면 본질적인 내용인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거 안 돼요. 야, 이 부동산 좀 사와.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평가 안 돼요. 그래서 취득, 처분, 평가는 위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제됐었습니다. 의외로 이 대표 유형 문제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네요. 차입과 대여는 읽어봐 주시고요. 자, 이제 부동산의 이해로 넘어갑니다. 자, 부동산의 이해에서 여러분들이 우선 용어부터 정리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할 때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부동산, 우리가 민법에 나와 있는 부동산인데요. 우리 민법에 보면은 부동산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라고 돼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때 이 정착물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그냥 흔히 건물이 되겠는데요. 건물 이외에도요. 예를 들어 수목이라든지 나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집 할 때 있잖아요. 나무 베가면 나무 뽑아가면 안 돼요. 계약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우물, 심지어 우물도 됩니다. 우물. 잡초 같은 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협의의 개념으로 왜 부동산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준부동산. 자, 이건 민법상의 개념은 아니지만 공시를 통해서 독립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상품을 공시하고 그 공시를 통해서 독립적인 거래가 가능한 것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선박이요. 항공기. 자, 자동차도 등록하잖아요. 자동차. 그 다음에 어업권.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캘 수 있는 거. 광업권. 등등등 더 있지만 이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배가 뭐예요?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진짜 부동산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불러요? 준부동산이라고 부르고요. 또 한 가지, 자,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개념이 좀 어려워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출제를 잘 안 됩니다. 요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적이면서, 이게 말이 애매해. 각각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로 연결되는 거야. 동시에 하나로 결합.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모든 나라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토지에 대한 등기와 건물에 대한 등기를 별도로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이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냐면요. 내가 토지하고 건물 다 갖고 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담보 제공하고 저 돈을 빌렸다가 그게 경매로 넘어가. 그러면은 그 돈이 뭐 토지와 건물이 다 해당되지 않고 일부에만 해당될 경우에 토지만 팔릴 경우가 있어요. 토지만 경매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땅은 남의 땅인데 건물은 내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그건 복합부동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적이면 동시에 하나인데 지금 이건 별도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아파트요. 예를 들면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 땅 따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토지 별도, 건물 별도로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독립적이긴 하지만 하나로 결합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토지와 정착물을 사용하는 민법상의 협의의 개념. 그다음에 공시를 통해서 독립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행기.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아파트처럼 두 개인 듯 두 개 아닌 두 개 같은 너. 아파트 같이. 토지와 건물이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이지 않은 애. 이런 거를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문제 보면서 또 설명드리죠. 자, 이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아니지만 봐봐. 토지 및 그 정착물이 협의의 개념에 민법상의 부동산인데 그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공시 방법을 갖추어 부동산의 준부동산이지 뭐야. 그죠? 준부동산이지. 취급되는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동산, 우리 아까 비행기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동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 준부동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복합부동산 지금 설명해드렸냐. 두 개인 듯 두 개 아닌 두 개 같은 너. 그 다음 이것은 토지 등기사항 및 건물 등기사항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등기사항 증명서죠. 밑에 와보세요. 밑에. 이 등기사항 증명서 이게 이름이 뭐가 바뀐 거냐면 등기부 등본이에요. 등기부 등본. 그래서 저도 이름이 아직도 등기부 등본이 이름이 붙어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예요. 이건 등기부 등본으로서 이 등기부 등본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뭐뭐뭐로 구성되어 있죠.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서 이 건물은 뭐 콘크리트 철근 건물이며 금천구 가산동 몇 번지에 있다. 즉 건물에 대한,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에 대한 그 내용하고 어디였어? 부동산에 대한 표시하고 그리고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나타낸 게 표제부고요. 갑구는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이 건물의 최초 소유자가 누구였으며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히스토리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로서 예를 들어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근저당권은 을구에 적히게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자, 이런 게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등기부 등본이고요. 그 다음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는 것은 토지의 소재, 이건 토지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거라면 등기하는 거라면 이거는 토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에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토지대장,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는 지적도, 그리고 공법적 규제사항, 이 토지가 어떻게 이용돼 된다. 이게 뭐 상업용지나 뭐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자, 요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협의의 부동산 개념은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 방금 해드린 거고요. 준부동산에 속하는 것으로 등기를 마친 땡땡땡땡땡이 있다 맞고요. 그 다음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권리, 그 정착물을 건물이라 보면